타일 붙임을 했었죠. 타일은 특히 오염이 잘 안 되고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돌 붙임벽이죠. 돌 붙임벽은 뭐 외관상 마치 석재를 쌓은 듯한 그러한 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후한 외관을 볼 수 있겠죠. 한편 돌은 그 산지에 따라서 색상이나 재질도 다양하고, 또 가공 방법에 따라서도 그 재질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식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일과 마찬가지로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이 있습니다만, 무게가 가벼운 뭐 인조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습식공법을 하고 있지만, 실제 무거운 석재의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다 건식공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식공법의 형태는, 습식공법은 이렇게 뒤에 뭐 몰타를 채워갖고,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여기 접착시키는 그러한 방법이죠. 물론 보완적으로 이렇게 철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건식공법의 경우에는 이제 벽체에다가 이렇게 앵글을 박아 넣는 거죠. 앵커를 하고 거기에 앵글을 박아서 여기에 이제 뭐 쇠기 같은 것을 같이 핀을 박아 갖고 고정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빗물 같은 것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습식공법은 이제 뭐 중량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연결철물이나 촉꺽쇠 등이 필요하고, 건식공법에는 이제 L형강 등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식 돌 붙이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앵글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곳에 이제 먹줄을 튀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밑에 쪽과 수평 수직 양쪽에 앵글을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판을 갖다 거기에 촉으로 고정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줄눈을 위해서 이제 줄눈 고임제를 넣고, 나중에 여기 이제 코킹을 해서 물이 침투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지금 코킹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지금 이것도 이건 실은 뭐 돌 같습니다만 스톤 코트라고 부르는 외관 마감 공법이죠. 이쪽은 이제 석재를 대리석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외관상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실제 석재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것은 뭐 이렇게 스톤 코트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거는 뭐 PC판 자체를 이제 직접 붙이는 방법이죠. PC판을 크레인으로 양중을 해서 결국은 여기 슬래브에 그거를 고정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화강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나이트 페이스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PC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데, 대개 이제 화강암을 쓰게 되면 이제 GPC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뒤에 가서 이런 커튼홀 방식의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층과 층 사이, 그 다음에 슬래브 부분에 지금 나눠서 붙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또 뭐 돌 붙인 벽인데, 뭐 이런 저층 같은 곳에서는 실상 습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습식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인테리어 정도의
간단한 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식 마감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인조석이죠. 인조석이면 이런 건 무게가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몰탈로 붙이거나 접착제로 붙여도 충분하죠. 뭐 최근에 이거는 이건 뭐 거의 석축에 가까운 겁니다만, 이거는 이제 인조석이죠. 이런 인조석은 뭐 가벼우니까 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천연석처럼 마치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조석이죠. 여기 하나하나의 유니트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제주도에 뭐 워낙 화산석이 많으니까 화산석으로 쌓은 모습이죠. 이거는 뭐 습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재 판 붙임 벽이 있습니다. 아마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판 붙임 벽이 가장 먼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상 판 붙임 벽이라는 것이 지금에는 합판과 같은 대형판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뭐 제제목을 쓰다 보면은 역시 폭이 좁은 것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재 폭이 좁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쪽매, 이어서 만드는 것을 쪽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판들을 연결해서 붙이는 것을 이제 쪽매, 그 인부의 형태를 갖고 이제 쪽매라고 부르고 있는데, 쪽매 명칭이 일단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실상 기사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뭐 외워야겠죠. 이건 맞댄 쪽매, 빗쪽매, 오니 쪽매, 반턱 쪽매, 제혀 쪽매, 트인 제혀 쪽매, 틈막이 대 쪽매, 양제 쪽매. 실상 이 맞댄 쪽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물론 많이 있죠. 이런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상호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진은 최근에 양궁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만, 양궁에서 여기 화살의 이 끝부분, 활시를 거는 부분을 이걸 오니라고 한다고 했죠. 아마 그래서 오니 쪽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턱 쪽매죠.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거 이제 반턱 쪽매. 이렇게 암수가 있는 것을 제혀 쪽매라고 하죠. 이거는 마루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벽에도 많이 사용이 되죠. 이건 대개 이제 벽 쪽에 당연히 사용이 되고 있죠. 이건 지금 바닥에다가 깐 모습입니다만, 이걸 이제 세워서 벽면에다가 하면은 판 붙임 벽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건 단혀 쪽매로 했는데, 이건 충분히 나무가 건조된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에 건조되다 보니까 이게 수축했죠. 그래서 이게 구멍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시공 미스라기보다는 이제 재료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이게 또 이렇게 휘어졌죠. 목재도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나이테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진 것도 건조 부족이죠. 비늘판 붙임벽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폭이 좁은 판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을 이제 비늘판 붙임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지금 여기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누름대로서 붙이는 방법. 물론 당연히 이 비늘판의 경우에도 밑에서부터 올라가야겠죠. 왜냐하면 빗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겹쳐서 올라가는 방법을 당연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지금 영식 비늘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지그재그로 이제 이쪽 나왔다 이쪽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영식 비늘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식 비늘판은 여기 바깥에 이제 기준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깥에 노출시켰죠. 이쪽은 지금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노출시킨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꼽은 방법이 이제 독일식 비늘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솔 비늘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턱솔은 아세 여기에 누름대 이제 턱솔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얹은 모습이죠.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내벽에 뭐 대개 징두리벽 정도, 결국 벽면의 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벽면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뭐 전혀 방수 처리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맞대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만약에 이제 외장에 사용할 때는 이 속에다가 뭐 방수지 등을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여기 턱솔 비늘판 특징은 아세 이렇게 하나의 유닛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패널화 구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약간 부품화를 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전통적인 일단 비늘판 붙임 모양이죠. 이거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 턱솔 비늘판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아마 후쿠오카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만, 이것도 2층 부위인데도 이렇게 전부 다 턱솔 비늘판을 했죠. 규슈죠. 일본은 역시 그 목조 건축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회벽을 갖다 보호하는 목적으로도 결국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것을 갖다가 이건 이제 사이딩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이딩이죠. 제품화되어 있는 거 이제 사이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목재 사이딩하고 이제 섬유판 사이딩, 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목재 사이딩이죠. 여기 이제 이 세로로 지금 이거는 세로 징두리벽의 모습이죠. 세로 징두리벽은 대개 다 뭐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두리벽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하고 있는데, 여긴 보면 제어정매, 트임 반특정매, 엇대기 정매, 틈막이 대정매 뭐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만, 맞댄 쪽매라고 하면 이제 버트죠. 용접에서도 우리가 흔히 뭐 버트 조인트라고 하는 것처럼 버트가 있죠. 실랩, 틈새 붙이기, 패턴 스트릭, 틈막이 대쪽매 붙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칼 조인트죠. 세로 징두리 판벽. 요거 이제 틈새디 붙이기를 하고, 이제 거기다가 표면에 이제 바니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니스죠. 바니스를 칠한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맞댄 쪽매 붙이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결국 이쪽에 이제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재료죠. 합판이나 보드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훨씬 더 생산성이 좋겠죠. 한 장 한 장 폭이 좁은 것을 붙이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래서
뭐 종류가 뭐 하드보드, 서커보드, 플렉시블 보드, 그다음에 뭐 붙이기 방법 뭐 거의 유사한 방식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어쿠스틱 P 패브릭 부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흡음용 이죠. 흡음용 패널 붙이기. 그래서 여기 보면 유공판으로 되어 있죠. 예, 유공판으로 되어 있어서 흡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연결 부위는 이제 PVC로 된 조이너를 각기 다 사용을 해서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조이너 이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조이너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런 철물들이죠. 이런 철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두 부재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모서리 부고 요건 일반 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붙임의 경우 결국은 이건 뭐 합판이나 시멘트판 같은 거를 이제 붙이는 건데, 물론 그 표면에다 다시 뭐 마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이제 새끼둔과 띠장을 대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드를 이제 뭐 못질을 해서 붙이는 방법을 당연히 쓰고 있죠. 뭐 이렇게 하는 뭐 이것도 거의 인테리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판 붙임벽이죠. 뭐 이런 것도 다 그러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석고보드 붙임은 이제 오피스 빌딩 같은 그 건물에서는 대부분 석고보드를 이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석고보드는 이제 방화, 내화의 역할도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석고보드 붙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 새끼둥을 갖다가 지금 다 붙여놓은 모습이죠. 이건 이제 뭐 아연 도금 강관 등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1차적으로 그냥 이제 간단하게 빗으로 붙여놓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틈을 이제 접합부 같은 데에 이제 비스 박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메꾼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뭐 일반 흰색과 핑크색이 있습니다만, 이 핑크색은 이제 내화용 석고보드다. 뭐 석고 자체가 물론 내화 역할이 있습니다만, 핑크빛은 뭐 특별히 더욱 그렇게 제조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이제 패널 붙임이 이제 또한 다양하게 있죠. 패널 붙임이라고 하는 건 뭐 특히 완전히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보드보다도 뭐 또 보다 더 적극적인 상품화가 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생산성 향상 및 공기 단축, 그 다음에 외벽의 내구성 향상, 의장성 향상. 그래서 사용하는 재료 뭐 금속판도 있죠. 여기 뭐 강판, 그 다음에 범랑 패널, 알루미늄 범랑 패널, 이거 전부 다 금속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닐 사이딩, 이게 PVC계, 그 다음에 ALC 패널, 이거는 뭐 콘크리트계, 시멘트계 재료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판이나 보드 붙임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굽힘 강판이죠. 굽힘 강판으로 이제 벽면을 한 뭐 일종의 강판 사이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뭐 내구성도 좋고 시공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죠. 유지 보수가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조금 골이 좁습니다만 이제 강판 붙임 방식이죠. 근데 강판도 이렇게 뭐 규격화되어 있는 강판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뭐
다양한 뭐 많은 면적을 사용할 때는 미리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생산성에 좋죠. 네, 이건 강판 이건 이제 도장 강판이죠. 도장 강판. 이건 뭐 지금 각종 재료가 있습니다만, 비닐 사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비닐계, PVC계로 만들어진 겁니다만,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빗으로 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고급 건물에 사용하는 건 아니죠. 약간 창고 사무실 같은 거에 가까운 곳에 비닐 사이딩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거 완전 PVC 사이딩이죠. 문제는 이제 깨지기 쉽다는 거죠. 뭐 이쪽이 실상 차량이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렇게 파손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압출 성형 시멘트판이라고 해서 시멘트 복합체를 갖다가 뽑아내 갖고 성형한 판이죠. 이것도 최근에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만 뭐 외관상으로는 마치 노출 콘크리트와 같은 외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후함을 볼 수 있죠. 뭐 비닐 사이딩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형태죠. 약간 여기서도 이렇게 시멘트 재질로서부터 약간 백화 현상이 보이기는 합니다. 요거 이제 범랑 패널 붙임인데 대개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데 기둥에다가 많이 이 범랑 패널을 붙이고 있습니다. 범랑이라고 하는 건 약간 자기질 재료죠. 자기질 재료를 녹여 붙여 갖고 자기질이라고 할까 유리질이라고 할까 그래서 약간 광택이 있고 일단 녹방지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뒤쪽에는 이렇게 보강제가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조이는 곳이죠. 네. 이런데 이제 다 마감 범랑이죠. 약간 광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범랑 패널의 가능성이 있죠. 요거는 그냥 광택이 없는 것, 광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약간 실버계의 것들은 이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벽면에다가 이렇게 미리 부착용 철물을 고정시키고, 거기에다 이제 부착하는 거죠. 물론 색상도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몇 군데에 좀 의장적으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코르텐강이라고 하는 거죠. 내후성 강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면에 이렇게 녹이 쓸어 있는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녹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녹이 진행되지 않는 약간 역설적입니다만 결국 녹을 갖다 불어 만들어서 더 이상 녹이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약간 좀 우중충합니다만 이걸 디자인으로 좋아하시는 또 건축가들이 좀 있죠.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제가 건축 재료학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제 녹이 완전히 안정화된 것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녹물이 이렇게 밑으로 다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용 방법은 가장 최악이다. 지금 이것도
전에 타일 붙임에서 보셨습니다만 클레이아크 뮤지엄이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이 캐노피를 갖다가 일단 뭐 의장적으로 코르텐강을 붙였습니다만 결국 밑에 이렇게 녹물이 있는 것은 좋지 않죠. 네, 이거는 이제 파주 헤일리인데 이거는 또 이렇게 말았죠. 원형으로 다 말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건 어쩌건 결국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은 뭐 이거까지 뭐 예상했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비가 오는 날 밑으로 못 지나가겠죠. 이건 이제 티타늄 아연판, 이것도 상당히 마감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접어서 있는 것은 전에 지붕이끼에서도 나왔죠. 지붕이끼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뭐 재질도 같습니다. 이거는 LA에 있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이죠. 그래서 이것도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겁니다. 프랭크 게리의 설계 작품에는 이렇게 스테인레스라든가 티타늄판이라든가 하는 것을 외장재로 사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할아버지가 대장장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거를 보고 자랐다고 한 뭐 영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다 그럴까 뭐 기하학적인 형태로 외관을 장식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스테인리스 강판의 약간의 문제점은 이제 빛이 반사가 되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약간 최근에는 무광 타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빛이 반사가 되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뭐 행인한테 폐해를 끼칠 수가 있겠죠. 뭐 전면에 뭐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도 이제 뭐 이렇게 기둥 비슷한 조형물을 해놨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목재죠. 목재로 마치 나무가 자라고 있는 듯한. 뭐 휴관날이라서 제가 그 콘서트장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어서 판 붙인 벽을 보겠습니다만, 결국 그 판을 붙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띠장을 대서 이제 붙이게 되는데, 띠장을 갖다가 벽면에다가 지금 뭐 바로 공구가 좋기 때문에 바로 못으로 박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것을 띠장을 고정하기 위한 나무로 된 벽돌을 갖다가 콘크리트 칠 때 미리 묻어놨죠. 미리 묻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나중에 못을 박도록.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벽면에다가 뭐 액자 등을 박을 때는 벽면을 두들겨 보죠. 두들겨 봐서 띠장이 지나가는 곳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뭐 액자 등을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뭐 더 간단하게 이렇게 몰탈, 접착용 몰탈을 갖다 써갖고 바로 그냥 보드를 붙여버리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드 붙인 바탕을 갖다가 이제 실시해 놓은 거죠. 이거는 뭐 일제 고층 빌딩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이거를 해서 마치 그 석고보드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석고보드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벽에 패널 붙인 별로 이 고정 철물들의 형태나 위치가 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패널 붙임의 바탕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 패널 붙임이라든가 이제 석재 붙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공상 굉장히 편리하죠. 쉽기 때문에 최근에는 리모델링, 외장 리모델링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널 붙인 바탕을 기존의 외장재를 해체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직접 이 고정 철물들을 붙인 뒤에 여기에다가 이제 패널을 붙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패널을 붙여버리면은 뭐 거의 금세 깨끗하게 이제 리모델링이 된다. 물론 이게 외벽을 두껍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열성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이제 그 패널 붙인 바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고 나면은 뭐 깨끗하게 밑에는 석재, 밑에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독특한 부분입니다만 단열벽과 방수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성능, 기능별 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단열벽, 뭐 외벽의 경우에는 거의 단열벽으로 시공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Summer Insulating Wal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이제 외주벽에서는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차단하는 층, 그걸 우리가 단열층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름에는 더운 외기 온도를 차단하고 겨울에는 이제 내부 온도의 발생을 막아주는 구조가 이제 단열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열층의 설치 부위, 당연히 외기와 면하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벽면 부분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최상층의 옥상 슬래브, 그 다음에 일반층에서 창과 면하는 슬래브, 네, 이런 부분들이 단열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단열층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일단 열의 손실, 네, 이거는 결국은 뭐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증대될 우려가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로가 생길 수가 있다. 즉 내외의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생기니까, 결로가 생기는 걸 뭐 물로 닦아내면 그뿐입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균류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단열층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우리가 단열재로 사용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스티로폼도 백색과 핑크가 있습니다만, 이제 핑크는 일단 그 화재에 대해서 화재 시에 그 뭐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재료죠. 내화성 재료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글래스 울이라고 되어 있죠. 유리면 유리를 녹여서 섬유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글래스 울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 미네랄 울이라는 건 이제 암석이죠. 암석을 결국 녹여서 섬유화해서 사용한 것이 이제 미네랄 울이다. 뭐 다른 말로 락 울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열재로서 뭐 이런 그 알루미늄 박을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한편 그 단열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위치별로 단열재 넣는 곳에 따라서 이제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외단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측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구조체의 바깥측에다가 단열재를 붙이고 거기에 이제 마감재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뭐 이제 내단열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단열은 지금 이쪽이 내부 마감, 건물 안이고 이것이 건물 바깥이다 하면 건물 안쪽에서 단열재를 부착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뭐 건물 안에서 하니까 시공이 쉽죠. 시공이 쉬워서 뭐 그렇습니다만,
뭐 단점을 따지자면은 내부의 면적이 줄어들겠죠. 체적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고, 구조체의 방수성이 필요하죠. 왜냐면 외부에서 만약 물이 침투하면 여기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단열이라고 부르고 있고, 뭐 중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 뭐 구조체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즉 중공벽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브릭 베니어 시스템, 즉 벽돌벽이 외관에 있고 속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벽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중공 부분에다가 지금 단열재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단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빗물이 이제 이 단열재에 자꾸 부착이 되면 침투가 되면 단열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물을 이것도 빼내야 돼. 물과 습기가 빠지도록 그러한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단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내부의 철근 콘크리트 벽이고 여기 브릭 베니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스티로폼을 지금 집어넣습니다. 뭐 흔히 스티로폴이라고 자꾸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명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시 보였습니다만 이제 매단열의 모습이죠. 즉 내부 마감 구조체가 있고 내부 마감과 외부 마감이 있는데 외부 마감의 안측에다가 결국은 단열재를 집어넣는 방법. 이거는 뭐 결국 구조체를 보호한다는 효과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당연히 바깥에서 하니까 높고 리모델링 하기도 쉽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이제 외부 마감이 습식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충격을 받아서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강성이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외단열이라고.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사진은 외단열의 사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창문틀 부분이죠. 창문틀은 대개 이제 금속 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속 창에서 열이 결국은 전도가 돼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줄눈을 갖다가 이렇게 다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판재로 된 단열재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뿜칠하는 우레아 폼이라고 하는 뿜칠용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뿜칠용 단열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건 지금 외단열은 이제 단열재가 이제 얇은 것이 좋고 얇게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알루미늄 박이죠. 알루미늄 박의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단열에다가 사이딩을 붙인 모습이죠. 이건 외단열에다가 이제 석재 마감을 한 모습이죠. 지금 이것이 이제 그 외단열재를 갖다가 벽면에 붙인 모습인데, 이건 뭐 거의 그 일반 스티로폼보다는 훨씬 이게 롤 타입으로 본래 돼 있죠. 롤 타입으로 돼 있어서 곡면 부분도 붙이기 쉽다. 곡면 부분도 시공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스티로폼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곡선 부분에서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께도 얘는 얇죠. 이거는 지금 전에도 누차 나왔습니다. 스톤 코트죠. 스톤 코트 방식은 결국은 속에다가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고 그 바깥에다가 그 석분을 갖다 뿌려갖고서 마감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에 있으면은 이것이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깨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요 부분에 이 메쉬 같은 것은 결국 이 외장 이 미장재를 갖다가 일종의 바르기 위한 바탕재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수벽이 있습니다. 결국 뭐 이것도 당연히 외기와 면하는 부분이죠. 외기하고 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하층과 관계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방수층의 위치에 따라서 외방수, 내방수, 이중 내벽 방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지하실 부분이 특히 이제 흙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수층을 두는데 바깥쪽에다 방수층을 두는 거, 그다음에 안쪽에다 방수층을 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물 빠진 구멍을 두는 방수층을 두는 거,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중 내벽의 경우에는 뭐 여기 방수 모르터도 일단은 시공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워낙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수를 하는 방법은 당연히 외방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거는 결국 이 지하 구조체 시공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공이 어렵죠. 내방수는 이제 지하 구조체 다 되고 나서 할 수 있으니까 시공은 쉽지만 결국 완전한 그 방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중 내벽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보호 장치를 둔 거라고도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방수, 뭐 박방수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여기 방수지, 아스팔트 방수지죠. 아스팔트 방수지나 이제 아스팔트 같은 걸 붙이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프라이머죠. 프라이머를 바르고 아스팔트 방수지를 하고, 지금 여기는 창문틀이 있는 부분이죠. 창문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깥에다가 구조체에 올라가자마자 뭐 바로 시공을 바깥에서 여기를 메우기 전에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집안면 이하서부터 해야 되겠죠. 이건 뭐 외국 일본에서 찍은 모습입니다만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가 드러나 있는데 보시면 이게 방수층이죠. 이거 방수층입니다. 뭐 단열 효과도 뭐 아마 겸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는데 이거는 뭐 타이백이라고 하는 제품의 방수층이죠. 네, 이중 내벽 방수는 우리가 흔히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결국은 속에다가 다시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놓죠. 그래서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제 이중을 하고 여기에 이제 물론 물 빠진 구멍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습기가 빠지도록 환기구까지 이제 설치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나면은 결국 이러한 환기구를 갖고 있는 이중 방수벽이 만들어진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막벽에 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